안녕하세요. 강사 하진영입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당뇨에 대해서 했었는데 기억나시는지요? 자, 제가 마지막에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혹시 요거 맞추셨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답 확인하고 오늘 할 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칼로리가 가장 낮은 것은 해서 쌀밥 반 공기, 식빵 한 장, 송편 3개, 고구마 1개 이렇게 4가지가 있었는데요. 쌀밥 반 공기는 150칼로리고요. 식빵 한 장은 100칼로리, 송편은 1개에 50칼로리여서 3개는 150칼로리, 그 다음에 고구마 1개는 약 한 200칼로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가장 낮은 것은 식빵 한 장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방과 고지혈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지방 섭취 습관은 해서 여기 지금 10가지 문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을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쿠키와 과자를 자주 먹는다. 2번 팝콘을 자주 먹는다. 3번 초콜릿이 입혀진 과자류를 자주 먹는다. 4번 부드러운 케이크를 자주 먹는다. 5번 도넛을 자주 먹는다. 6번 닭튀김을 자주 먹는다. 7번 감자튀김을 자주 먹는다. 8번 외식을 자주 한다. 9번 찜이나 구이보다 튀긴 음식을 더 좋아한다. 10번 담백한 음식보다 고소하고 바삭한 음식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자, 1개에서 3개 정도에 해당이 되면 양호한 수준이시고요. 4개에서 7개는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예라고 한 항목의 습관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8개에서 10개에 해당되면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라고 한 항목의 습관을 꼭 고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방이란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녹는 물질을 지방이라고 합니다. 지방,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삼겹살에 붙어있는 기름이라든지 버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물성 지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까만 열매는 올리브유죠. 올리브에서 이렇게 올리브유를 짜 놓았죠. 이것을 식물성 기름, 식물성 지방이라고 합니다. 자, 지방의 종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중성지방, 인지질,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중성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합해진 것을 중성지방이라고 하는데 지방산은 또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불포화지방산에 수소라는 것을 첨가해서 단단하게 만든 것. 불포화지방산은 액체였죠. 액체 상태에 있는 지방을 수소를 첨가해서 고체 상태인 트랜스 지방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산이라는 지방도 있다는 거. 자, 지방의 종류에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산이 있는데 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 밑에 삼겹살의 비계 부분이라든지 버터라든지 코코넛, 팜유 같은 것들 보시면 이제 포화지방에 들어갑니다. 자, 포화지방산은 LDL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서 좀 나쁜 지방이라고 보통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산. 자, 불포화지방산은 보통 우리 이제 좋은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온에서 액체 상태입니다. 주로 이제 식물성 기름, 참기름이라든지 들기름, 옥수수유, 올리브유, 대두유 같은 데 많이 들어있고요. 어유기름에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푸른 생선 같은 데도 많이 들어있죠. 자,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이 있는데, 한 번씩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워낙 유명하죠. 자, 오메가3와 오메가6는 불포화 지방산인데, 이중결합의 위치에 따라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두 가지 다 필수 지방산이라고 불립니다. 몸에서 합성이 안 되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의 식품으로부터 섭취를 해야 되고요. 면역체계 기능이라든지 시력, 세포막 형성, 그리고 혈액 응고, 면역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메가3와 오메가6 같은 경우는 비율이 중요합니다. 자, 1대 오메가3가 1이고 오메가6가 4에서 한 10 비율 정도로 해서 섭취를 하는데, 오메가3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은 이제 뭐 들기름, 콩기름, 견과류, 그다음에 연어, 참치, 콩, 고등어, 꽁치와 같은 데 많이 들어있고요. 오메가6는 뭐 홍화씨유나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참기름, 옥수수유, 뭐 달맞이꽃, 종자유 이런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1대 뭐 한 4에서 10 정도의 비율인데, 오메가6 지방산은 우리가 좀 많이 먹고 있는 기름들이에요. 보시면. 근데 오메가3는 오히려 좀 많이 접하지 않고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오메가6를 늘리는 것보다는 오메가3를 좀 더 중점적으로 드시는 게 비율적으로 볼 때는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 지방이 하는 역할들은 일단 필수 지방산, 오메가3, 오메가6 지방산이 필수 지방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필수 지방산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에너지 공급 1g당 9kcal.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4kcal이고 단백질이 4kcal인 것을 대비해서 보면 2배 이상의 높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체온을 조절하고 내장 기관을 보호합니다. 뭐 피하 조직이라든지 부피가 높기 때문에, 부피가 크기 때문에 내장 같은 데를, 이제 피하 조직 같은 데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을 운반하는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자, 혈중 지질 보시면 혈액 내 지방산과 이것이 화학적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물질을 혈중 지질이라고 하는데, 지방산,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인지질, 지용성 비타민, 지단백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혈중 지질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이런 혈청 지질은 지방 성분이죠. 근데 우리 혈액은 친수성을 띠는 수용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혈액 속으로 녹아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체내를 순환을 하느냐면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친수성과 소수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지질 표면을 덮어서 지단백의 형태로 혈액 안을 돌아다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콜레스테롤, 우리 콜레스테롤 하면 어떤 생각들 떠오르시나요? 좀 좋지 않은 성분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몸을 형성하는 세포와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고요. 장기의 기능과 상태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합성하는 재료가 되고,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담즙산의 원료가 되는 것이 콜레스테롤입니다. 혈액의 10%, 여러 장기의 40%, 전신 근육의 20%, 뇌의 25%를 차지하고 체내의 한 100에서 150g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콜레스테롤의 양을 하루 식사로 우리가 섭취하는 양은 한 300mg 정도 권장하고 있고요. 체내에서 합성되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3배 이상입니다. 1000에서 한 1200 정도. 그러니까 체내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자, 그럼 오징어에 콜레스테롤이 많다는데 먹을지 말지. 네. 오징어, 뭐 새우, 계란 노른자 이런 거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죠. 자, 오징어에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100g당 294mg. 그러면 우리 하루에 권장하는 양 정도에 100g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징어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타우린이 생선의 2배에서 3배, 육류의 25배에서 66배까지 들어있는데, 타우린 들어보셨죠? 보통 피로회복제, 음료 같은 데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양강장제이기도 하고요. 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성분인데, 타우린이 지금 오징어 같은 경우는 327mg, 쭈꾸미 같은 경우는 1597, 굉장히 훨씬 더 많죠.
거의 한 5배 정도 더 높은데, 자, 타우린의 효과는 보시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HDL 콜레스테롤을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는 기능을 하는데,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은 높지만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약간 아이러니한 이런 경우가 생기죠. 자, 이럴 때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 의학계에서는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이 콜레스테롤 많은 특정 음식을 과다 섭취해서 라기보다는 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해서 그것이 체내 과정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위에서 보듯이 하루 섭취하는 양에 비해서는 체내 합성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징어를 굳이 안 먹을 필요는 없지만, 많이 먹을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안 먹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비슷한 예로 계란 노른자가 있습니다. 자, 계란 노른자와 콜레스테롤. 자, 계란 노른자 한 개, 그러니까 흰자 빼고 그냥 노른자 한 개에만 20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단연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은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계란 노른자에는 두뇌의 영양원이 되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자, 레시틴이 하는 역할은 또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오징어의 타우린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계란 노른자를 먹지 말아야 하는지, 네, 이것도 뭐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뭐 오징어와 마찬가지로 굳이 식탁에서 제외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그 계란을 먹어도 우리가 체내에서 합성되는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굳이 제외시킬 필요는 없지만 또 뭐 많이 먹을 필요도 없는 거죠. 대신 오히려 잘못된 식습관이라든지 비만, 운동 부족이 심혈관 발생 위험을 훨씬 올리기 때문에 식탁에서 제외시키는 것보다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콜레스테롤 종류로 이제 HDL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자, 이 콜레스테롤은 다른 콜레스테롤이 아니에요. 같은 콜레스테롤입니다. 다만 가는 길이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자, HDL 콜레스테롤 보시면,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꼭 뭐같이 생겼나요? 제가 볼 때는 진공청소기 같은 그렇게 생겼죠. 자,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면 여기 혈관에 있는 여분의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청소기처럼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여서 어디로 보내냐? 간으로 보내는 거죠. 간으로 보내서 싹 청소를 해주는 거죠. 청소를 해서 간으로 옮겨 놓으니까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자,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혈액을 따라 돌면서 이렇게 흐트러트리는 거죠. 막 흘리고 다니는 거죠. 자, 지방을 흘리고 다니면서 운반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별명이 붙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관벽에 상처를 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혈관벽에 침입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성지방은 자, 지방을 많이 먹어서 중성지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질을, 그러니까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것이 이제 중성지방인데요. 자,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에너지로 사용을 하고 남은 것은 피하 조직이라든지 내장에 축적돼서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중성지방입니다. 그래서 배가 나오거나 이중턱이 되거나 뭐 복부 비만, 내장 비만이 있는데, 자, 이 아이들도 지금 피하 조직이라든지 이렇게 피하 조직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 이렇게 뚱뚱하게 보이는 거죠. 뚱뚱하게 보이고, 근데 지금 옆에 두 번째 여자분 보시면 좀 되게 날씬하게 보이는데도 이제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온 경우죠. 보통 체성분 측정을 하시면 날씬한데도 중성지방 수치가 복부
비만 수치가 높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내장 지방이 높은 사람들이죠. 피하 조직에 지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장 사이사이에 지방이 다 끼어서 복부 비만만 높게 나오는데, 이런 사람도 이제 마른 비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른 비만. 말라 보이지만 비만이라는 거죠. 수치적으로 볼 때는. 자, 중성지방을 늘리는 요인으로는 중성지방은 어디에 많은지, 고기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지방은 대부분 고기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자, 그렇지만 아니죠. 자, 말씀드렸듯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소비를 시켜서 에너지로 만들고, 그렇지만 남은 것들은 그대로 축적돼서 중성지방의 형태로 쌓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먹고 있는 뭐 밥이라든지, 그러니까 열량을 많이 섭취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빵, 피자, 햄버거 같은 밀가루 음식, 그 다음에 술, 그리고 달거나 단 음식이나 음료, 뭐 청량음료라든지 주스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 칼로리가 많이 높죠. 자, 그래서 동맥경화와의 관계를 보시면, 자, 중성지방이 많다는 건, 자, 중성지방의 대부분은 이제 초저밀도 지단백이라고 해서 VLDL이라고 하는 지단백이 많이 들어있는데, 자, 이 VLDL이라는 건 LDL처럼 직접적으로 동맥경화와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부가 분해되면 또 LDL이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 HDL을 감소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자, LDL이 올라가고 HDL이 감소된다는 거는 동맥경화를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맥경화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서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지혈증의 원인으로는, 자, 1차적인 원인은 생활 습관이죠. 뭐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 그 다음에 운동을 하지 않거나, 뭐 과음, 술과 굉장히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다음 흡연, 그다음 스트레스, 뭐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하는 식생활. 자, 이런 것들이 1차적인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질병이 있는 경우, 당뇨라든지 신증후군, 간경병, 갑상선 기능 저하, 뭐 내분비 이상, 네,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또 고지혈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폐경이 오게 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 폐경이 오면 이제 여성 호르몬이 LDL을 줄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면서 갱년기에 이제 고지혈증이 나타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건강검진을 하면 이런 지질 검사 수치가 항상 나오게 되는데, 자, 고지혈증 검사 항목에서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뭐 금의 결과라든지, 그 다음에 소견에서 뭐 어떻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총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200mg/dL 이하 정도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수준이고요.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130 미만으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중성지방 수치는 200 이상. 그 다음에 HDL은 60 이상 나오는 게 높을수록 좋은 거죠. LDL은 낮을수록 좋고 HDL은 높을수록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고지혈증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어떤 항목인가요? 바로 LDL 콜레스테롤이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뭐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지만, 자, 이것만 높고 다른 게 낮는 경우는 잘 없죠. 네, 다 비슷하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높으면 중성지방도 높게 나오고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도 높게 나오고 HDL 같은 경우는 또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낮게 나오죠. 네. 그래서 한 가지만 이렇게 구분지어서 볼 수가 없고, 다 이제 지방 관련해서는 다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 자, 고지혈증 치료는 이제 목적은 동맥경화를 막고 먼저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심근경색과 뇌경색을 예방하는 것이 고지혈증의 치료가 되겠고요. 자, 첫걸음으로 이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높이면서 HDL을 낮추는 위험 인자를 찾아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의 치료 방법으로는 뭐 식이요법을, 그 다음에 운동도 고지혈증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약물을 같이 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표준 체중을 유지해서 칼로리를 줄여서 체중을 조절하는 거.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여야 되겠죠. 특히 이제 술 같은 거. 그다음에 포화지방산 섭취를 줄이고 불포화지방산을 올리는 거. 그다음에 섬유소가 풍부한 식사. 식이섬유질이 고지혈증을 풍부한 섬유소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고 체외로 배설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짠 음식, 고혈압을 예방하죠. 그래서 고지혈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지질 섭취를 줄이는 방법으로 먼저 선택할 때 우리가 어떤 식품을 선택하는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저지방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영양 표시를 확인하고 저지방 제품을 선택합니다. 저지방 우유라든지 저지방 유제품, 그다음에 지방 함량이 높은 페스트리라든지 머핀, 크로아상, 도넛, 감자칩 같은 경우는 지방 함량이 많이 높기 때문에 선택할 때 저지방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조리 시에 가시지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질을 떼어내는 거죠. 닭에 붙은 껍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겹살에 붙어있는 기름기 같은 거는 떼어내고 조리를 하시면 되겠고, 튀김이나 볶음보다는 찌거나 삶거나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지방을 적게 섭취할 수 있죠. 그리고 마요네즈 같은 이런 지방이 높은 소스보다는 간장, 식초 같은 소스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소트닝이나 마가린, 트랜스 지방산이라고 하죠. 이런 것보다는 식물성 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는 눈에 보이는 육류 같은 경우는 좀 기름을 떼어내고 살코기 위주로만 섭취를 하고요. 버터, 쇼트닝, 마가린, 커피용 크림, 프리마 라고 하죠. 초콜릿 같은 섭취를 줄이고, 고깃국 같은 경우는 차게 해서, 차게 하면 위에 기름이 이렇게 둥둥 뜨죠. 그걸 싹 걷어내고 섭취를 하시면 지방을 좀 덜 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성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성지방은 그냥 지방 아니었죠. 탄수화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량을 낮추는 거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단 음식이 탄수화물이죠. 설탕이 많이 든 단 음식을 좀 자제하고, 특히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 중성지방이 많이 높게 나옵니다. 술을 제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 섭취. 자, 지방을 지방으로 낮춘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자, 그게 바로 불포화 지방산 섭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불포화 지방산 섭취를 함으로써 LDL을 감소시켜서 혈중 지질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을 적절하게 맞추어서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질 섭취. 자, 불용성 식이섬유질과 수용성 식이섬유질이 있는데요. 식이섬유질은. 자, 불용성 식이섬유질은 대장 운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변비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질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걸 막아주고, 그리고 혈당이 천천히 올려주도록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도 섬유소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포만감을 많이 주죠. 먹으면 배가 그래서 쌀밥보다는 잡곡을 먹었을 때 우리가 좀 천천히 소화가 되는 거죠. 그런 만복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도움을 됩니다. 그래서 불용성과 수용성, 그러니까 함유식품이 따로 구분이 돼 있긴 하지만 대부분 섬유소는 잡곡류라든지 채소, 과일에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인이라든지 칼륨이 낮은 채소와 잡곡 위주로 해서 섭취를 하시면 식이섬유질 섭취에 도움이 되겠죠. 자, 트랜스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이나 쇼트닝, 아까 불포화 지방산의 수소를 첨가해서 고체로 만든 상태죠. 전자레인지용 팝콘이라든지 감자튀김, 크로아상, 도넛, 케이크, 과자, 쿠키, 초콜릿 가공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좀 적게 섭취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튀김 대신 삼기라든지 찌기, 이런 조리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재료명에 보시면 쇼트닝, 마가린 이런 것들을 표시가 돼 있죠. 자, 이런 것들 들어간 것들은 좀 되도록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양 표시에도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2007년 12월부터 트랜스 지방 의무화로 포화지방이라든지 트랜스 지방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양 성분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지방에서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 양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과자에도 보시면 트랜스 지방 여기 0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빵 종류는 70g당 0.2, 과자는 30g당 0.2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표시를 할 수 있고 기름류는 100g당 2g 미만일 때 0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0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니죠.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들어있을 만한 그런 이제 과자류라든지 기름 종류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루에 2g 넘지 않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레인지용 팝콘에는 12배 달하는 24g의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고요. 감자튀김에 2g, 크루아상에 2.5, 페스트리에 2.5, 초콜릿을 입힌 과자에 2.1g, 케이크, 그 다음에 마가린을 발라서 구운 토스트에 2.8g, 비스켓, 파이 이런 데도 다 2g 이상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운동을 하면 지방을 태워줘서 체중이 조절이 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니코틴, 담배를 피지 않는 거, 혈관과 혈액 성분에 작용을 해서 혈압을 올리고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주요 성분이 됩니다. 자, 스트레스, 자, 만병의 근원이죠. 자, 혈압을 상승시켜서 혈관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고지혈증의 위험 인자가 마찬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마쳤고요. 자, 오늘 교육을 잘 들으셨습니까? 네, 잘 들으셨다면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트랜스 지방의 의미를 아시겠죠? 자, 이 세 가지의 지방을 낮추기 위해서 실천한 식이요법, 어떤 식생활을 했는지, 낮추기 위해서 어떤 식습관을 가졌는지를 올려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는데 갑작스럽게 질문을 해주신 게 있어서 버터와 마가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버터는 동물성 기름이었죠. 그리고 마가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 마트에 가면 식물성 마가린이라고 해서 식물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름에도 그렇게 식물성 마가린이라고 붙어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지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도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포화지방은 보통 고체 형태다, 불포화지방은 보통 액체 형태다 이러다 보니까 식물성이라 하면 액체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더 좋을 거라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마트에 있는 이제 마가린들을 대부분 식물성, 마가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놓고 마가린을 선택하게끔 많이 하는데 더 중요한 이유는 마가린이 훨씬 더 가격적이고 저렴하다는 거죠. 버터와 마가린의 가격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버터를 구입합니다. 버터와 마가린 중에서는 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우유의 지방 성분을 걷어내고 응고시켜서 만드는 것을 버터죠. 동물성이지만 대부분의 성분은 성분이 이제 우유 성분이고요. 마가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교육을 하면서도 몇 번 나왔었죠. 트랜스 지방 관련해서 식물성 기름에다가 수소라는 걸 첨가해서 고체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불포화지방과 액체 상태의 기름은 보관이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용이하게 보관하고 좀 더 가지고 다니기 쉽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마가린은 트랜스 지방산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버터는 보통 하나 구매하면 한 18,000원 정도? 마가린 같은 경우는 한 2, 3,000원이면 구매해요. 이게 또 훨씬 넘는
것만 보더라도 어떤 게 더 해로울지는 좀 아마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한 구매를 하시면 저는 이제 버터를 구매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트랜스 지방산이 우리 몸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드렸고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뭐 과자류라든지 빵 종류에는 그 제과점에 가서도 물론 버터를 사용하는 제과점도 있지만 대부분은 마가린을 저렴한 마가린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버터를 이용한 제과점 같은 경우는 빵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비싼 버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랜스 지방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뭐 빵이라든지 파이라든지 과자 이런 거 나토로 섭취를 하셔야 되고 선택을 하실 때도 버터로 선택을 하시되 버터 역시 마찬가지로 칼로리가 높습니다. 버터도 기름이죠. 지방이죠. 버터와 그중에서도 포함 지방입니다. 그래서 버터와 마가린을 다 많이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래도 버터를 선택하시고 버터도 드실 때 최소화로 섭취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버터와 마가린에 대해서 문의를 주셔서 알려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